그 양복은 그가 은퇴식 날 입었던 양복이었다. 무대 위에 섰던 그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양복은 딱 맞았고 군더더기 없는 허리선이 그의 자부심을 대변했다. 은퇴 후엔 한동안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갔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몇 년 안 가서 끝났다. 무릎이 아파졌고 체력이 떨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몸이 아프다며 모임에서 빠졌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양복은 장롱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다.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다가왔다. 그는 문득 그 양복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셔츠를 입었다. 어깨는 약간 좁아졌지만 그래도 볼만했다. 그런데 바지를 입는 순간 현실이 다가왔다. 허리는 전혀 맞지 않았고 지퍼는 반도 올라가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그는 숨을 들이쉬며 바지를 당겨봤지만 단추는 서로를 외면하듯 떨어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체중계를 꺼냈다. 먼지를 닦고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86.7kg. 자신이 기억하는 마지막 체중은 72kg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뭔가 바꿔야 할 때야.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 후 그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나빴다. 고혈압 2기, 고지혈증, 지방간, 혈당 수치도 높았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식단과 운동을 바꾸지 않으면 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장롱 속 그 양복을 다시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그는 변화를 시작했다. 무작정 걷기부터 했다. 처음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도 벅찼다. 무릎이 아프고 땀이 났고 숨이 찼다. 하지만 그는 매일 걷기로 마음먹었다. 하루에 15분, 그 다음 날은 20분, 일주일 후엔 30분을 걸었다. 식단도 바꿨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짜고 기름진 반찬 대신 채소와 삶은 고기, 맥주는 끊고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입은 심심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그는 매일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체중, 혈압, 걸은 시간, 작게라도 줄어드는 숫자가 기쁨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은 3.5kg 줄었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뎌졌다. 체중이 줄지 않았고 매일 같은 식단과 운동은 지루했다. 어느 날 그는 냉장고를 열고 맥주 캔을 꺼냈다. 한 모금 마시려다 거실 한쪽에 걸어둔 양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다시 뚜껑을 닫고 맥주를 넣었다. 그는 운동을 바꿨다. 단순한 걷기 대신 유튜브 실버 피트니스 영상을 보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다. 처음엔 몸이 뻣뻣했지만 일주일 만에 조금씩 유연해졌다. 동시에 마을 건강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또래들과 함께 움직였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3달째 되던 날 그는 다시 체중계에 올랐다. 76.4kg, 무려 10kg 이상을 줄인 것이다. 병원에서는 약 처방 없이 지켜봅시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무척 기뻤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더 값졌다. 4달째 되는 날 그는 드디어 양복을 꺼냈다. 심호흡을 하고 바지를 들어 올렸다.
이번엔 지퍼가 올라갔다. 단추도 채워졌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어깨가 펴졌고 눈빛엔 생기가 돌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다시 나를 입었군. 그날 저녁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손주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멋져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 역시 단숨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과 실천이 모이면 다시 입을 수 없는 줄 알았던 양복처럼 인생도 다시 맞춰 입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고, TV를 보던 시간을 줄이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하루하루의 식사와 운동을 기록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건강서적을 빌려와 읽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책 속엔 그의 지난 삶에서 놓쳤던 단서들이 숨어 있었다. 중년 이후엔 근육이 생명이다라는 한 줄을 본 그는 바로 다음 날 체육센터에 등록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어느새 트레이너의 이름도 외우고 다른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60대, 70대가 함께하는 실버 체조 수업에서 그는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매 수업마다 땀을 흘리며 느꼈다. 아직 나도 늦지 않았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친구와의 통화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말했다. 운동 다녀오는 길이야. 오늘은 런지랑 팔굽혀펴기 했어. 친구는 놀랐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운동하면 기분이 다르더라고. 친구 역시 며칠 뒤 체육센터에 등록했다고 전화를 해왔다. 그렇게 그의 변화는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작은 불씨였던 그의 결심이 이제는 사람들의 생활을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마주친 후배는 그에게 말했다. 선배, 진짜 젊어지셨어요.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그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마침내 6달 후 그는 다시 그 양복을 꺼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바지를 들어 올렸다. 단추가 단단하게 채워졌고 지퍼도 막힘없이 올라갔다. 셔츠에 깃을 세우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다. 그 속엔 중후하고 건강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수고했다. 다시 나를 찾아줘서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 자리에서 그는 양복을 입고 등장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손주는 할아버지 멋져요. 라고 외쳤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당신 진짜 대단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위를 바라봤다. 건강식으로 준비된 음식들이 반짝였고 그가 만든 새로운 일상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선다. 이제 그 걷는 길 위엔 과거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이 함께 걷고 있다. 그는 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거울 속 자신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장롱 속 양복은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이라도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옷이 다시 맞도록 오늘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